아줌마 맞는데 아줌마 소리 들으면 왠지 기분이 이상하지 않나요? 상대를 낮춰 부르는 말도 아닌데도 뭔가 좀 그렇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닌 저 그대로를 봐주기 바래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오늘은 4060의 전형적인 5가지 고민인 뱃살, 팔뚝살, 작은 키, 큰 가슴, 하체 비만을 완전히 커버하면서 자신감 상승하는 세련된 스타일링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전보다는 2배는 세련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뱃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고민, 뱃살이죠. 뱃살을 커버하는 저만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와이드 팬츠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스카프를 걸쳤어요. 이 스카프를 멋내기용으로 한 것도 있지만 바로 뱃살을 커버하기 위해서 착용했습니다. 스카프 한번 빼고 보여드릴게요. 네, 해리스 초이스 너무 날씬한데 하시지만 옆에서 힘을 빼고 이렇게 보면은 똥뱃살이 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 똥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커버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스카프를 딱 걸치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옆에서 봤을 때 더 부해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앞에서 봤을 때 뱃살 가려졌으니까 됐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답답하고 키가 더 작아 보이고 뭔가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마법의 벨트를 해주는 거예요. 벨트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컬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벨트를 해야 더 날씬해 보인다는 거, 똥뱃살이 커버된다는 거, 그 부분 강조하는 것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때요? 뱃살 커버되죠? 이렇게 똥배가 나온 부분도 가려줬고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다른 스카프로도 한번 연출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트윌리 스카프를 저는 자주 착용하는데 여름에는 좀 덥기 때문에 아직은 봄이지만 너무 도톰한 스카프보다는 이렇게 트윌리 스카프를 해주는 것도 좋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시선을 상체에다 주라는 건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움직이잖아요.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브래지어 속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깔끔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벗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브래지어 안쪽으로 이걸 이렇게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컬러 톤을 잘 맞춰줘야 돼요. 제가 블루 팬츠 입었으니까 블루 컬러의 트윌리 스카프를 했잖아요. 이런 컬러 어울릴까요? 웜톤 컬러라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런 건 피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또 있네요. 이렇게 예쁜. 이건 제가 디자인한 건데 어머나! 상체에 시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쵸? 어때요? 이렇게 상체로 시선을 주면 하체가 아무래도 커버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스카프로 엣지를 더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똥뱃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시선이 자꾸 제 뱃살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화사하고 세련된 스카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똥뱃살도 커버할 수 있고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카프는 연출하실 때 매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카프 매는 영상을 한번 찍긴 했는데 여기서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연출하면 돼요. 깔끔한 스타일로 스타일리시하게 이런 식으로 연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뱃살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체를 부한 옷을 많이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아방한 오버핏의 티셔츠를 많이 입는데요. 제가 입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옆으로 봐도 부해 보이고 앞으로 봐도 부해 보이죠. 근데 대부분의 40, 50, 60대 분들은 이런 스타일로 옷을 너무 많이 입으세요. 이렇게 입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옷을 입을 때는 하의는 슬림하게 입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이 옷을 입는다면 하의는 어떤 핏으로 입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아주 이렇게 세미 일자 핏, 일자로 쭉 떨어지는 이런 핏의 팬츠를 입어야 훨씬 더 날씬해 보이면서 뱃살도 완전히 커버가 됐어요. 그쵸? 너무 좋죠? 신발은 팬츠랑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좋고요. 컬러가 다르더라도 이런
슬리퍼형 샌들 이런 스타일로 신어주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고무줄 팬츠를 입었어요. 고무줄 팬츠를 입을 때 이런 니트를 많이 입으시는데 대부분 어떻게 입냐면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혹은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입어요. 그럼 어때요? 허리가 일자로 보이죠? 옆에서 보면 어때요? 똥배도 더 도드라져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러면 제가 어떻게 통짜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입으면 되나요? 이렇게? 안 되죠? 이러면 더 심각하죠? 방법 알려드릴게요. 티를 아래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내려주세요. 자, 여기서 벨트를 착용할 건데요. 벨트는 블루 컬러도 안 어울리고 여기 블랙 컬러도 안 어울려요. 화이트와 이 밝은 민트에는 그냥 화이트 벨트가 가장 어울리니까 화이트 벨트를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뭔가 민망하다 하신 분들은 좀 전에 제가 스카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카프를 착용하시면 돼요. 짠! 이렇게 하면 뱃살 커버 완벽하게 됐죠? 그러면 날씬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요. 이 고무줄 바지는 아주 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핏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고무줄 바지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이 부분 있죠? 엉덩이랑 이 부분이 타이트해야 돼요. 타이트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뱃살 좀 커버하려고 여기를 낙낙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쪽 부분은 살짝 타이트하게 입는 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은 팔뚝살. 팔뚝살도 점점 고민이에요. 이제 어깨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시는 못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옷들은 가디건이나 아우터를 걸쳐서 입지 않으면 저도 못 입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엔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얇은 가디건이나 티셔츠를 어깨에 많이 걸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가 나시를 입으면 이렇게 걸쳐주는 편이에요. 그럼 팔뚝살도 가려주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등이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 부분은 소매 부분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수선한 핏이고요. 이쪽은 수선하지 않은 일반 핏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낙낙해서 팔뚝이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뚱뚱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반면 이렇게 슬림하게 나온 이 핏은요. 여기에 베스트 오버핏을 걸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슬림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핑크톤의 롱 가디건을 입을 때 슈즈는 뭐 소라색도 괜찮고 그레이도 괜찮고 화이트 다 좋습니다. 블랙도 좋아요. 근데 블랙은 좀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발이 보이는 샌들 스타일을 신어주는 게 좋겠죠? 영상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넉넉한 핏은 날씬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뚱뚱해 보이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작은 키인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 키가 얼마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작은 키로 항상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키가 커 보이려면 벨트, 옷의 핏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벨트는 많은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황금 비율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벨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키가 작아 보이거나 커 보인다는 거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핏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와이드 팬츠나 슬림한 팬츠 모두 하이 웨이스트로 입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리가 2에서 3cm는 더 길어 보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입은 걸로 다시 갈아입었는데 제가 입은 와이드 시프 팬츠는 아래로 갈수록 통이 점점 넓어지는 핏이에요. 이런 옷을 입을 때 상의는 좀 더 슬림하게 이렇게 입어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 핏. 그리고 반팔을 입더라도 이 기본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두 번 접어서 살짝 사선으로 올라간 핏이 훨씬 더 이뻐 보이고요. 팔이 더 슬림해 보이고 비율도 좋아 보입니다. 이런 와이드 팬츠에는 롱 가디건을 걸치면 키가 더 작아 보여요. 네, 이렇게 보면 시프 통이 넓은 이 와이드 팬츠에 이렇게 롱 가디건 이렇게 걸치면 키가 어때요? 더 작아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코디하지 않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큰 가슴인데요. 의외로 상체가 많이 발달한 역삼각형이나 타원형 체형이 많으시더라고요. 큰 가슴은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체형인 분들은 꼭 피해야 할 스타일이 있어요. 어깨가 퍼프가 과하게 있는 옷, 소매 라인에 이렇게 볼륨이 과한 옷들은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큰 가슴을 피하려고 이렇게 스카프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이렇게 감아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때요? 상체에 볼륨감이 있어서 이렇게 더 뚱뚱해 보이고 상체가 더 부해 보여요. 스카프를 연출한다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축 늘어지게 하고요. 벨트로 라인을 잡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벨트로 라인을 잡아서 큰 가슴을 이렇게 살짝 볼륨감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운드넥보다는 V넥을 입어서 이 가슴 라인의 면적을 좁아 보이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도톰한 소재의 원단도 피해주는 게 좋고요. 봄에는 소재가 얇아지지만 스판기가 없는 원단은 핏이 넉넉하게 나오니까 부해 보이는 원단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화이트랑 이렇게 크림 색상을 같이 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조합이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확실히 구분되는 컬러가 아니면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체 비만. 하체 비만인 분들이라면 팬츠핏이 정말 중요해요. 제 체형에 해당하는 합이 저는 허벅지와 엉덩이 살이 많아서 팬츠핏에 목숨을 거는 편이에요. 세미 와이드 팬츠를 즐겨 입는데 골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이트한 게 포인트예요. 골반을 넉넉하게 입으면 다리가 더 튼튼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타이트한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을 때는 상의는 길고 약간 루즈한 핏으로 허벅지 부분을 가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입고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요. 약간의 차이가 엄청 크죠? 특히 청바지도 핏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설픈 핏은 하체가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허리와 골반을 이렇게 타이트해야 되고 다리는 일자로 쫙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핏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핏의 옷을 입을 때는 다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A라인으로 된 가디건이나 그런 아우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좀 더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주고요.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얇은 소재, 시원해 보이는 소재의 가디건을 입어서 연출하는데요. 벨트는 안쪽으로 매서 7:3의 황금 비율을 연출해도 좋고요. 저는 밖에 아우터에다가 벨트 매는 걸 더 좋아하니까 벨트를 멜 때는 가디건을 이렇게 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디건 끝과 끝을 살짝 만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연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도톰하고 이 통통한 엉덩이와 허벅지는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날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죠. 소매 부분, 발목 이런 게 다 도드라지기 때문에 날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의를 회색이나 검정을 입고 흰색 팬츠를 입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같은 화이트로 위아래를 맞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어렵지 않았나요? 사실 영상에서는 모든 체형과 상황에 맞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스타일 챌린지인데요.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스타일 챌린지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체형을 커버하는 코디 방법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잘 안 입지만 버리기 아까운 옷을 잘 활용하고 싶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 분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저랑 2주 동안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2주 챌린지에서는 4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가지의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번의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진행하고요. 세 번째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자들 간의 소통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1대1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참여자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처음에 챌린지 할 때는 이렇게 쿨톤과 웜톤에 대한 구분을 못해서 평소 있는 대로 입었는데 저의 피드백을 듣고 점점 쿨톤과 웜톤으로 맞춰서 코디하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적극 참여해서 스타일 챌린지를 통해서 코디하는 센스와 실력을 제대로 올리고 싶은 열정 넘치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이스 초이스 카페에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목련인데요. 사무실 근처에 목련이 벌써 아주 예쁘게 만개했어요. 오전에 목련을 감상하러 나갔다가 왔는데요. 제가 꽃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는 게 바로 목련이거든요. 꽃봉오리부터 만개해서 잎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1년에 지금 잠깐 피는 목련을 눈과 가슴으로 가득 담아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드립니다.
어때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계절의 변화에 벅찬 감동을 느낀대요. 꽃을 봐도 봄이네 하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우와, 예쁜 꽃이 피었네. 봄이 왔구나. 아우, 참 행복하다. 요즘 제 영상을 보시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참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5, 60대 분들이시죠. 너무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해리스 초이스 구독자님들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우리에게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함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는 벚꽃이 만개할 텐데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설렙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감동으로 보답하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마스터 해리스 초이스였습니다. 사랑합니다.